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요약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5월 7일 날 지금 작성되고 있는 건데요. 5월 7일 날 브라질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브라질의 헤어라 가치가 다시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국채 투자자이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브라질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과 헤어라 급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본인들이 브라질 국채 투자자에서 향후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각 증권사의 레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7일 날 삼성증권에서 나온 레포트하고 4월 27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와 4월 29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아마 가장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최근의 레포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이제 브라질의 지금 환율이 이때가 이제 2017년도인데 그때 한 377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9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가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었냐면은, 브라질 국채는 연 10%의 이자를 주는, 9에서 연 10%의 이자를 주는 상당히 고금리 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브라질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냐, 이제 그러한 논리였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토빈세라고 해가지고 브라질과 저희 나라 간의 어떤 조세 협약이 맺은 데서 이 연 10% 받는 이자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자산가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헤아라 가치가 상승하면 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래프에 보는 것 같이 브라질의 헤아라가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에는 별로들 아마 안 했을 거고, 이게 상당히 오르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연 10%의 이자와 헤아라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또 설령 헤아라 가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연 10%의 이자를 받는 게 있으니 그걸로 서로 좀 상호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종합과세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 당시에 브라질 채권들을 굉장히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환율이 377이었는데 고점이 지금 현재 209니까 환율 부분에서 지금 환차 손익이 마이너스 44%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10%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환차손으로 44%를 지금 손실 보고 있으니 단순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34%의 지금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탄핵 문제로 벌어진 브라질의 문제로 인해서 헤아라 가치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려면 브라질의 정치 상황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브라질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는 5월 7일인데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로 또 인하를 하게 됩니다. 0.75%로 인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어떤 기준금리를 인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경제에 나오는 이론인데, 거기까지 좀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한 나라가 금리를 하락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기준금리를 하락을 하면서 헤아라 가치는 또 한 번 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좀 추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더불어서 좀 불안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지금 5월 6일 날, 브라질 기준은 5월 6일 날입니다. 브라질이 5월 6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동기는 좀 앞으로 당겨보면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4월 24일 날 모로라는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모로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금융시장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했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급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안이 가져가 되고 정치적 불안이 가속화 되면서 현 정권이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더 심화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브라질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임했다 해가지고 그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변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금융시장에 지금 강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그 경제보다는 어떤 정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참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정부 부채는 현재 98% 정도 수준이고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과 석유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철광석인데 철광석도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이 철광석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제조업을 일으키면서 이 철광석 수요가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신흥국 펀드, 브라질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브라질 경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브라질 정부 부채는 지금 98%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브라질의 현재 상황인데 이 현재 상황에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같이 엇물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지속이 될까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로 자극하면서 투자가 회수가 일어나는 투자를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브라질에 투자했던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시장은 금융시장은 불안에 빠지게 되는 지금 이것이 현재 브라질의 현재 상황인데 이런 브라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 브라질을 이해하려면 브라질의 정치를 대해서 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좀 브라질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게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관계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브라질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브라질 관련된 레포트를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울소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핵심인데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보울소나로가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데 탄핵은 그 좌파 정권인 룰라 측에서 지금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룰라라는 좌파 정권에서 탄핵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 탄핵을 하게 된 처음 시발점은 보울소나로 밑에 있던 법무부 장관인 모루가 사임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루가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룰라 좌파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 의원장이 마이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마이아라는 하원 의원장은 이 탄핵에 대해서 현재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브라질의 정치 상황은 이렇고 또 하나 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브라질의 경제장관인 게지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적으로 보울소나로의 경제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게지스라는 사람인데 이 모로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사임함과 동시에 게지스마저 보울소나로에서 사임을 하게 되면 보울소나로의 현재 정권은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지스라는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뉴스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가 그런 뉴스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증권사의 레포트를 요약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금융에서 발행한 4월 27일 날 발행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레포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 사임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임 재정 악화 요인인데 여기 브라질의 정부 부채거든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99%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정부 부채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 사임이 정치적 노이즈 브라질 증시 보베파 지수라고 하죠. 보베파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 불안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의 레포트를 보면 법무부 장관 사임 소식이 금융시장 혼란의 발화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 장관 모루라는 법무부 장관은 보우스나로 대통령이 발레이소라는 연방경찰청장을 해임한 것이라는 소식에 반발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임을 발표하는 거죠.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브라질에서 연방경찰청이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데, 연방경찰이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아들을 지금 수사 중이죠. 이에 대해서 압력 행사를 보우스나로 했다는 겁니다. 압력 행사를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해임을 시킨 거죠. 보우스나로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스스로 부패 이슈에 노출됐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모루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의 요건이 돼서 탄핵을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서 이런 브라질의 정치 리스크 확대는 신용등급,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의 오름에 금융시장의 불안과 직결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의 금리가 급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브라질의 금리가 급컵이 되면 장기물 국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이탈이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의 정치 리스크 확대는 신용등급 오름 및 금융시장 불안과 직결된다.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의회가 정부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정적 스탠스를 취하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의회 자체가 정부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추가 경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지연시키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경제 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불안에서 의회가 반대를 해버리는 거죠. 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경제 계획이 잘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문제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브라질인데, 여기에 이런 문제까지 지금 곁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미 경기도나 재정 악화라는 악재에 노출돼 있던 브라질에 있어서 모루 장관의 이탈은 금융시장 회복 시기를 더 지연시키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MF는 브라질 정부 부채가 올해 9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적인 금리 인하가 기조되는 진행 가운데서 나타나는 금리의 급등은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디폴트 우려와는 별도로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뉴스 플로우에 따른 변동성 확대입니다.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주로 이 사람들이 얘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부분은,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것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이 하나금융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증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에서는 막바로 키워드를 뭘로 보고 있냐면, 보수나라가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고, 레포트의 많은 양을 요약해서 세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보우스나로가 연방경찰청장 해임에 대한 반발에서 모루 법무부 장관 사임으로, 모루 법무부 상으로 2016년 이후 탄핵 이슈가 다시 금융시장을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탄핵의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 개시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중의 지지고, 두 번째 요건이 법률적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탄핵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탄핵 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죠. 삼성증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우스나라가 2022년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게지스라는 사람 잘 보라고, 게지스 경제부 장관의 동료가 절실한 입장이다, 이렇게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모루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써 브라질 주가와 통화 가치는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 그래프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거, 그 이전에 금융시장이 급락하게 되고, 그 이전에 뭐가 발단이 됐냐? 4월 24일 모루 법무부 장관이 사임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루 법무부 전 장관이 하나의 트리거 이벤트가 돼서 브라질 주가와 통화 가치는 굉장히 함락하면서 2월 15일부터 브라질의 통화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게 붉은색이 통화 가치거든요. 3월 1일, 3월 16일, 3월 30일, 4월 10일 계속적으로 지금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질 국제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계속 그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손해를 보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대통령 탄핵 절차의 개시를 위해서 이제 탄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강력한 대중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탄핵 사례와 같이 1992년 멜뇌 독직과 부패 혐의 및 2016년 호세프의 재정회계법 위반과 비자금 정도 명백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 지지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이 탄핵 절차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시면 보수날의 지지율은 과반수를 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하원 의장, 마이어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개시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 게 이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 무엇보다도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경제 회복이 최우선순위로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보수나라에 대한 그 여론 조사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보수나라를 사임 여부에 대해서 찬성은 37%, 반대는 59%. 그래서 보수나라의 그 사임을 보수나라의 사임에 대해서 반대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국정 능력이 없다는 44%, 국정 능력이 있다는 52%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나라의 지지율은 이미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게 지금 브라질의 현 상황이고, 이런 브라질의 현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한데 대중은 오히려 보수나를 지지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실제 탄핵 돌입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고 있냐? 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좌파 인사들 중심의 탄핵 추진이라 국민들의 공감이 낮고, 그러니까 탄핵을 좀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별로인데 국민들의 공감이 나는데 이 좌파 인사들만 지금 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원 의장이 비우호적이라 실제 탄핵 가능성은 낮게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슈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생긴 것은 우리가 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측이 못하는데 하여튼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존질환에 빠진 브라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 브라질의 과거에 그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아마 티메르라는 대통령이었나 봐요. 2017년도에 있었던 말인데, 2017년도에 그 티메르라는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는데 그 금융시장이 회복 시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브라질에 일어나지 않겠냐, 지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게다가 하원 의장이 탄핵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다. 브라질 탄핵 과정은 하원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브라질 탄핵 과정은 어리석다. 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원이 반대하게 되면 탄핵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에 권한을 갖다.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에 개시를 갖다. 이 사람을 잘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이아라는 하원 의원장,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걸 잘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를 갖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현재 마이아 하원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보수나라의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판단됩니다. 이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지금 같은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은 금융시장의 약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 5월 탄핵 정국에 있을 때도 급락한 금융시장은 약 2개월 뒤에나 회복됐다, 이제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탄핵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그 탄핵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좀 낮다, 그런 확률은 낮다. 다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고, 그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레포트를 좀 취합한 결과 어떤 도출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견을 이제 본인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좀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신중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브라질 국제에 투자한 사람과 브라질 국제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른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사실 이제 브라질 국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브라질 커피, 다음에 축제, 다음에 그 해외여행 갈 때마다 나오는 이 예수님의 동상, 특히 이제 브라질의 그 축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상당히 좋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브라질 국제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울상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헤아라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만기 10년에 뭐 연 9%, 10% 이자를 준다는 아주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제 투자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건 줄 알고 투자했는데, 이 헤아라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울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 울상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제 브라질 국채에 엄청나게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국내에서 한 1조 6조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그때 기사를 보시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입니다. 뭐 여기에 뭐 은행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뭐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모르지만,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그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그 브라질 국채가 판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브라질 국채를 1조 6천억 정도가 판매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1년 동안, 기사가 이제 2017년도에 나오니까 지난해 1년이면 2016년도겠죠. 2016년도에 중개한 8,997원, 9천억에 한 2배 가까이를 1분기에 판매를 합니다. 1분기, 분기 한 분기. 그런데 이게 좀 다음 얘기를 보시면 이게 더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지난해 주요 채권에서는 약 4조 원이 넘는 브라질 국채가 팔렸다. 예. 자, 2018년도 이전까지 판매됐던 그 브라질 국채가 4조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이 4조 원이 브라질 국채에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2020년 3월 14일로부터 브라질 국채 투자 수익률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브라질 국채에 지금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뭐 제 나름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각 증권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이런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을 잘 참조를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